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3차시고요. 2차 함수 y는 ax-p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생긴 게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식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제일 간단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에 많이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여기에서 해당하는 A가 뭐에 해당하고 P가 뭐에 해당하고 Q가 뭐에 해당하는지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데 오늘 시간을 많이 쏟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 썼던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요 형태를 우리는 2차 함수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 이거의 표준형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2차 함수의 표준형입니다. 식이 이제 표준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y는 ax 제곱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 하게 되면 이 식이 y는 a의 x-p의 제곱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 하면 이 식이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면 부호 실수를 많이 하더라. 왜 여기서는 마이너스 p인데 여기는 플러스 q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헷갈린다고 하면 이 식의 형태를 y-q는 ax 제곱 이렇게 이제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있던 이 그래프에서 이 식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 식을 관찰해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더라?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x 대신에 x-p가 이제 대입이 됐다, 들어갔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에도 y 대신에 y-q가 이제 대입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원래 있던 식에 x 대신에 x-p가 들어갔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식은 여기 원래 있던 식에다가 y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y 대신에 y-q가 들어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호를 헷갈릴 일이 없겠죠? 어쨌든 이게 지난 시간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 2차 함수는 꼭지점이 몇 개? 꼭지점이 이제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도 이제 한 개 있음을 이용해 가지고 꼭지점과 축이 어떻게 이동하냐에 따라서 평행 이동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느냐 그거를 이제 관찰해 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식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식을 갖다가 표준형, 이 식을 뜯어보면은 y-q는 a의 x-p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x 대신에 x-p가 들어가 있고요. y 대신에 y-q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다? 원래 y는 ax 제곱 그래프를 이제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좌우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다. 평행 이동한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y는 ax 제곱 그릴 수 있었고, 이게 꼭지점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이차 함수의 표준형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면 원래 0,0이었던 이 꼭지점이 이제 x축 방향으로 p만큼 왔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왔으니까 이제 뭐다? 그 그래프는 꼭지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이 P, Q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의 방정식도 이제 어떻게 된다? 원래 X는 0, Y축이었잖아요. X는 0 되었던 게 X-P가 0이 이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X는 P, 그렇게 이제 축의 방정식도 똑같이 옮겨온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 y는 ax-p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두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2x의 제곱 그리고 y는 2의 x-3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걸 그린 것이다 라고 보니까 이제 어떻더라? 폭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a 값이 똑같으니까 폭은 똑같은데 이 점이 이제 어떻게 된다?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걸 관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빨간 선이랑 여기 있는 빨간 선이랑 파란 선 이거 이제 확인을 해보면 꼭지점이 원래 어디에 0,0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3,4에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3,4. 근데 여기 있는 3이랑 4가 괜히 나왔다 그건 아니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P 값이 3이었고 Q 값이 4였죠. 그래서 이제 딱 P, Q만큼 평행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도 X는 0이었던 것이 X는 3으로 평행 이동했다. 축도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떤 걸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이제 y는 2x-3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이 방정식에 플러스 4를 해준 이제 최종적인 요 모양은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요 그래프. 그죠? 이거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일단 3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똑같이 이제 4만큼 플러스 요렇게 이제 된 만큼 이제 단계적으로 착착 요렇게 이제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y는 2의 x-3의 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x축 방향이라고 하는 건 좌우로 이제 옮겼다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상하 위아래겠죠. 방향으로 상하만큼 이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2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 x는 3을 축으로 하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도 x가 평행 이동한 만큼 이동을 해왔고 이제 점 3,4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점 0,0이 3,4로 평행 이동 똑같이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성질이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2차 함수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이 나오는데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위에 있는 요 함수 2차 함수 표준형 으로 쓰여진 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써라 라고 하면 요 형태로 반드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ax 제곱이 있는데 ay는 ax-p 제곱 플러스 q 그래프는 원래 있던 꼭지점 이제 0,0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와서 p, q로 이제 오는구나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축의 방정식도 똑같이 옮겨온다. 그래서 y는 y란다. x는 p 이것을
축으로 하고요. 그리고 점 P, 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모양이다 라는 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호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이제 앞에 제가 뭐라고 이 식을 표준 형식을 어떻게 이해하라 했습니까? y-q는 a의 x-p의 제곱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식은 y는 ax의 제곱 이 함수 그래프에서 y 대신에 y-q가 이제 들어간 거고요. x 대신에 x-p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다? 원래 이제 0,0이 이제 기능을 하던 게 그게 꼭지점이었죠. 원래 0이 이제 대신하던 포지션이 여기에서는 뭐가 포지션이 대응이 됩니까? x-p는 0 이게 이제 포지션을 이제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x-p가 0이 되려고 하면 이제 x가 p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y가 0에 대응이 되던 것이 y가 0이 대응되는 그 점이 y-q가 0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될 거잖아요.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x-p가 0이 되면 이제 0 곱하기 a 곱하기 0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0,0에 대응하던 점은 이제 어디에 대응이 된다? x가 p일 때 요게 이제 y-q가 0이 되는 곳, 즉 y는 q 이게 이제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x가 p일 때 y는 q가 이제 대응이 되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원래 원점이 이제 꼭지점이었는데 이 역할을 대신하는 게 몇 콤마 몇이라는 거예요. p, q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그죠? 아니면 내가 앞에서 이제 식을 적어줬던 걸로 이해를 하시면 이건 이제 평행이동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그냥 적은 겁니다. 뭐 선행이라기보다 미리 이제 관찰한 거를 갖다 정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1에서 이제 배우는 평행이동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앞에서 이제 제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했었죠. y는 ax의 제곱 이거는 항상 이제 a가 0보다 클 때요. 0보다 클 때 y는 ax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y 값이 a 곱하기 x의 제곱인데 요 부분이 양수고 요 부분은 모든 x에 대해서 양수잖아요. 양수거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전체 곱한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서 등식은 언제 성립합니까? 등식은 x가 0일 때 성립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이제 x가 0일 때 y도 0 해가지고 꼭지점은 0,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 함수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a가 0보다 클 때예요. 그러면 이 y 값은 a 곱하기 x-p의 제곱인데 요만큼이 양수고요. 요만큼도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제 양수의 0보다 크거나 같은 그곳에 플러스 q만큼 이제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부등식이 q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y가 q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등식은 언제 성립하는 거죠? 등식은 x-p가 0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이제 꼭지점이 해당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x-p가 0이 된다는 말은 x가 p라는 거고 x가 p일 때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y는 q가 되는 거라서 꼭지점은 p, q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둘 중에 하나로는 반드시 이해를 해두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 이해가 편한 대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를 바탕으로 문제 5번을 풀어줄게요.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는 2차 함수 y는 3분의 5x 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것인지 말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평행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갔죠? x-1이 들어갔죠. 그러면 x 대신에 x-1이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고요.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제 평행이동을 한 거죠. 여기가 이 마이너스 4니까 이게 이제 q잖아요. 그래서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말로 이렇게 쓰면은 긴데 사실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2번도 딱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x 대신에 x-6이 들어갔고 y 대신에 y-8이 들어간 거죠. 이 식을 또 바꾸면 y-8 8이 좀 Q처럼 써졌네요. y-8은 3분의 5의 x-6의 제곱 이렇게 써 있으니까 x 대신에 x-6, y 대신에 y-8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6만큼 y축 방향으로 8만큼 이제 평행 이동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3번을 볼까요? 그러면 이제 뭐다? 이차함수 이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a 값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평행 이동했구나. 원래 있던 이 함수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이 식은 y-2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4. 근데 x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4인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래서 p가 마이너스 4고요. q는 이제 뭐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q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꼭지점이 원래 0,0이었던 것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설명하기 보겠습니다. A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B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A 화살표 B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역에서 비읍은 각각 어느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것인지 확인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은 살펴보니까 원래 있던 거에서 뭐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니은은 원래 있던 거에서 x 대신에 x-4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디귿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디귿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동시에 평행이동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리을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리을은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하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볼 수 있겠죠? 리을 방향은. 그죠? 왜냐하면 플러스 2 되어 있던 게 여기는 뭐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만큼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동했다. 리을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미음은
미음 요 방향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뭐다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읍도 살펴보면은 어떻죠? 살펴보면은 원래 이제 y가 0이었는데 y가 플러스 2가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해도 재밌겠죠? 그러면 여기서 비읍의 반대 방향 요렇게 이제 가는 거는 뭐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미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7의 x-4의 제곱 플러스 2 되는 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네. 그러면 이게 이제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도 이제 평행이동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여러분들 설명하면 또 재미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지오지브라로 2차 함수의 표준형 그래프로 쓰여져 있는 그 식이 이제 A를 바꿀 때, P를 바꿀 때, Q를 바꿀 때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제가 입력을 Y는 아이구야 참 Y는 A의 전체의 x-p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이제 fx 함수를 이렇게 이제 뒀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둬서 관찰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a 값이 바뀜에 따라서 a는 뭐에 영향을 주더라?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의 폭에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a 그리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이제 아래로 볼록이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다? 여기 있는 p랑 q 값은 이제 여기 이제 나타나 있죠. P랑 Q가 여기 기능을 하는데, P가 움직임에 따라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되는 걸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Q가 움직임에 따라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딴 건 다 그대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꼭지점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지점도 한번 해볼까? 입력을 P, Q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놓으면 이게 이제 꼭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이제 두게 되면 이게 이제 축이 되는 거죠.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 색깔을 다르게 해보면 정치색이 들어갈까봐 야, 이거 어렵다. 보라색으로 할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이제 p 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요렇게 이제 축도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맞죠? 그럼 q 값이 움직이면 이제 꼭지점은 움직이는데 이제 축이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 q를 아무리 움직여 봐도 여기 이제 폭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PQ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값을 아무리 움직여 봐도 폭을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폭 모양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의 모양은 뭐에 이제 좌지우지 된다? A 값. 여기 있는 A 값에 의해서 폭이랑 그 모양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 폭이랑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수업 중에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죠? y는 ax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ax의 제곱 이거랑 이제 뭐다? 여기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되어 있는 요 보라색이랑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말은 항상 겹쳐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P를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Q도 움직여보면 이게 이제 겹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값이 같으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겹쳐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궁금하죠.
선생님, 그러면 y는 이제 마이너스 ax의 제곱. 이거는 우리가 뭐다? 원래 ax 제곱이랑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fx 이 함수 요 보라색이랑 겹쳐질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단지 이제 뭐다? 평행이동 뿐만 아니라 평행이동으로는 못 겹쳐요. 어떻게 겹치겠어요? 평행이동으로 이제 보라색이랑 요 검은색을 겹칠 수는 없는데,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을 이용하면 이제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만 똑같으면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의해서 다 겹쳐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뭐만 해주면 됩니까? 곱하기 여기 전체 식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y 값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y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이 fx식이 이렇게 이제 완벽히 겹쳐지는 거, 검은색이랑 겹쳐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겹치는 방법이 대칭 이동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이용하면 a 값이 똑같은 모든 2차 함수를 다 겹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다? 대칭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곱한 거 요거 이제 없애고 하면은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 이제 처음에 이제 배웠었던 건데, 평행 이동만으로 보라색을 이제 검은색이랑 겹치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a 값이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는 겹치게 할 수 있냐? 평행 이동으로만 그건 이제 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칭 이동까지 내가 쓸 수 있으면 완벽하게 겹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준형의 식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건 여기 있는 a 값이랑 p 값이랑 q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럴 때 이제 표준형에서 이제 a 값을 움직이면 이제 뭐에 영향을 준다? 함수의 폭에 영향을 준다. 모양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이렇게 해주고, p 값은 이제 뭐에 영향을 준다? x축 방향으로 좌우로 얼마나 움직이냐 이걸 이제 영향을 주는 거고요. q 값은 위아래로,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제 평행 이동했냐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2차 함수가 이제 꼭지점이 어디에 있고 축의 방정식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제 폭이 어느 정도 되고 위로 이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식을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한눈에 폭이 얼만지 그리고 이제 꼭지점이 어딘지, 꼭지점이 P, Q, 막 Q잖아요. 그죠? P, Q, 막 Q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축의 방정식이 어딘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의 형태를 우리는 2차 함수의 표준형이다 라고 해서 이제 부르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겠습니까? y는 ax의 제곱 적어볼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우게 될 게 y는 아이구야 참 펜 이렇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이제 드디어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우리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걸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는 걸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이 식의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것은 일반형에 있는 여기 있는 개수 A랑 B랑 C가 나중에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볼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형 이거 가지고 그냥 한눈에 한꺼번에 이 표준형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꼭지점이 얼만지 아니면 축의 방정식이 얼만지 그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저는 이제 수업 목표로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